왼쪽에 이제 사모님이 있는데 저분도 의사예요. 아마 한반도 전체의 여의사는 한 30명이나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이제 여학생들만의 의학교육기관을 우리가 만들자예요. 교수님, 대한 닥터 후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줄 닥터는 누구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일제강점기에 네. 우리 한국인 여성 의사 양성 그러면 단박에 떠오르는 분인데요. 바로 김탁원이라는 분입니다. 저도 진짜 이 여의사는 과연 어디서 이 양성이 됐을까 진짜 많이 궁금했는데 드디어 오늘 만나 뵙게 되네요. 네. 그분이 이제 이 김탁원 선생의 오촌 조카인데, 네네. 지금은 이제 계명대학교 네네. 그 의료원이 됐죠. 그 동산병원 거기에 이제 그 명예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 얘기를 조금 들려주셨는데, 네네네. 예, 김탁원 선생의 아버님이 대구에 이제 한의사 하셨대요. 우리 의학교 쪽이든 세브란스든 의사가 된 이런 분들을 보면은 한의사의 아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자면, 일단 한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기본적으로 의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의사 입장에서는 서양의학이 대체 어떤 걸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아니면 한의사다 보니까 한의학의 한계를 또 많이 알고, 네. 그래서 이 댁은요, 이 김탁원 선생의 이제 형이 있는데 김종원이라는 분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분도 1913년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의대에 1913년 졸업생이고, 김탁원은 1921년 졸업생이고, 네. 그러니까 형제가 두 분이 다 이제 서울의대 출신인 셈이고, 그 김종원 이분은 이제 고향 대구에서 개원을 했고요. 네네. 네. 김탁원 선생은 대구 사람이지만 서울에 남아서 서울에서 개원을 하고, 서울에서 활동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탁원 선생님도 역시 서울에 또 계시다가 3.1운동에 참가했다는데 맞나겠습니까? 예, 이 김탁원 선생이 이제 경성의학전학교 4학년 때죠. 네네. 이 4학년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4학년의 경우는 3월 1일로부터 한 열흘 정도 후 정도면 졸업시험이 다 끝나거든요. 열흘만 참으면 의사인데 그걸 못 참고 3.1운동에 뛰어든 거죠. 예, 네. 그만큼 의사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민족의 현실이,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네, 네. 더 중요했다라는 거고요. 경성의전의 이 3.1운동 참여 학생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네. 여러분, 이 3.1운동편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항에 대해 무엇이든 불만이 있는가? 조선 총독의 정치는 조선에 미친 사상이 대단히 많은데, 예를 들면 사람으로 대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참정권도 없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없다. 학교 교육에서도 일본인보다 떨어진 교육을 받고 있다. 장래도 독립운동을 할 생각인가? 장래 기회가 또 있으면 독립운동을 할 생각이다. 배쪽 같으시는 분이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김탁원 선생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본인도 이제 3.1운동 때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지만, 이 개인병원을 하면서 이분이 그 독립운동가 또는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법방에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슨 뭐 고문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체적 건강도 망가지지만 이제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제 무너진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도소에서도 이제 뭐랄까요, 자기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네네. 이 죄수들의 건강을, 최소한의 건강을 이제 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어떤 의사, 어떤 병원에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반대로 그 의사나 그 병원 입장에서는 꺼려할 수도 있죠. 그런데 김탁원 선생은 독립운동가든 사회주의 운동가든 가리지 않고, 예, 정말 정성껏 치료하고 뭐 건강진단서 써주고, 환자면 그냥 누구나 다 치료를 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인수를 보면. 베푼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 김탁원 선생님을 사실 검색을 해보면 독립운동가로
보통 소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예, 그 김탁원 선생은 의료계 내부든 또는 이제 나라 전체든 간에 이 민족운동에 안 빠지는 데가 없으세요. 1931년에 이제 만주에서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당시 우리 한국의 지도층 인사들이 얼른 이제 손들고 나선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건 지금 민족적으로 이렇게 싸움이 나서는, 이건 뭐 중국인들한테도 손해고 우리한테도 손해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수습에 나서거든요. 이때도 이제 바로 이 김탁원 선생이 또 의료계 대표로 그런 그 만주동포 옹호동맹이라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에 이제 주도적 인물로 참여하고. 교수님, 김탁원 선생님께서 이 한성의사의 시절에 이 영흥 에메틴 중독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예, 192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네. 당시 우리나라에 페디스토마 환자들이 많았어요. 이게 폐암이나 결핵 증상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죽게까지 하는 병이거든요. 그 페디스토마를 치료하는 그 주사제가 바로 에메틴이라는 겁니다. 에메틴. 아. 예, 에메틴. 그래서 이제 총독부가 한국인 그 페디스토마 환자들에게 이 에메틴을 좀 거의 강제적으로 맞춰요. 문제는 이 에메틴이 이게 부작용 중에 이 중독 증세가 일어나면은 이제 그러면 또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죠. 함경남도 영흥이라는 곳에 이 주민 100여 명에게 이 에메틴을 이제 주사를 놓을 때 6명이 죽었고 6명이 중태에 빠지고 또 나머지 수십 명이 몸에 이상 증세를 느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부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 환자들이 이렇게 죽은 건 또는 중태에 빠진 건 에메틴 중독이 아니고 감기 걸렸다가 폐렴으로 발전해서 이렇게 된 거다. 자꾸 이제 폐렴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함경남도 영흥이니까 함흥에 있는 우리 한국인 의사들, 또 서울에 또 의사 단체에서 이제 대표들을 파견하여 진상 조사를 하는 거죠. 그때 김탁원 선생이 이제 서울의 대표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환자들 또 인터뷰하고 해서 이제 내린 결론이 에메틴 중독 맞다. 그러니까 결국 총독부의 잘못이다. 교수님,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의사 양성과는 좀 무관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여의사 양성에 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김탁원 선생의 가족 사진이에요. 네. 이제 왼쪽에 이제 사모님이 있는데 저분이 길정희, 저분도 의사예요. 예, 저분은 이제 일본 유학을 거쳐서 의사가 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의사 부부고 특히 길정희가 그 어렵다는 여자 의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의사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바로 이런 전례가 있거든요. 저 뒷줄 왼쪽이 그 로제타 샤오돌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분이 개인적으로 그 앞에 3명의 여학생을 이제 개인적으로 의사로 키우다가 이제 경성의학 전문학교에 위탁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 3명이 결국은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정식 의사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유학파 빼고 우리 국내파로는 최초의 여의사잖아요. 3명이잖아요. 예. 결국은 그래서 김탁원, 길정희 부부가 바로 로제타 샤오돌과 함께 이제 여의사 양성 작업에 나서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뭐냐면 위탁 교육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여학생들만의 의학 교육 기관을 우리가 만들자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동지들을 모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여의사들끼리만 사진을 찍었지만 당시 지도층 인사들 이제 남자 지도층 인사들 다 모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로제타 홀도 있고 그 뒤에는 그 로제타 홀의 며느님이죠. 예. 그리고 그 며느님의 그 뒤가 이제 길정희 그분이고 그 다음에 그 며느님의 바로 오른쪽 있죠.
예, 이분이 아까 그 최초의 3명 여의사 중에 안수경이라는, 예, 안수경. 그, 저기, 동대문 부인병원, 그러니까 이화여대병원에서 근무했던, 아마 저 사진 찍을 때쯤에 제 생각에 아마 한반도 전체의 여의사는 30명이나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이게 해방됐을 때 정도가 한 150명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일제강점기 그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크게 많이 늘어서 그렇고요. 저 1928년 사진인데 저 때면 아마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거기에 3분의 1이 저기 모여 계시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로제타 셔우드홀과 이 김탁원 길정희 부부가 결국은 이제 학교를 만들었는데 정식 학교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강습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성 여자의학 강습소. 1928년에 첫 입학생 15명이고요. 예, 서울의 창신동, 그 동대문 바로 지나면 있는 그 창신동, 예, 거기에 이제 일단 저렇게 강습소를 차린 겁니다. 김탁원, 길정희 부부 같은 경우가 오랜 시간 이렇게 여성 의사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썼는데, 양성을 위해서 힘을 썼는데, 정작 지금 고려의대 전신이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 실제 설립 과정에서는 배제됐다고 하던데 맞나요? 사실 정식 학교, 그것도 의과대학을 만들려면 사실은 김탁원, 길정희 선생이 또 그 동지들을 모아서 굉장히 애를 쓰고 뭐 모금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어림없는 거죠. 거의 뭐 갑부, 재벌급에 해당하는 누군가가 나서주지 않으면 사실 이게 힘들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938년에 이제 경성 여자의학 전문학교가 공식 출범을 하는데 우석 김종익이라는 이제 굉장한 갑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한 이제 그 투자를 한 거, 시사를 하신 거죠. 기부금을 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가 공식적으로 설립이 됐고, 이게 결론인데, 김탁원, 길정희 이 두 분의 공헌은 뭐냐면, 우리 한국 땅에서 로제타 셔우드홀이 이제 처음에 이제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우석 김종익이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세워서 큰 결실을 보는 그 중간, 그 징검다리 역할을 사실은 이 두 분이 한 거거든요. 이 김탁원, 길정희가, 그렇게 하고 또 학생들도 임계시키고, 또 그 여의사 양성의 취지, 근본 정신을 또 임계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연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집합적인 역할을 하셨네요. 이미 100년 전부터 이 당시는 더 여성분의 이 지위가 더 낮았을 텐데 의사로서 이 양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 좋은 성과를 낸 그 학생들도 참 대단하지만, 예, 반면에 로제타 셔우드홀이나 김탁원, 길정희 부부처럼 또는 우석 김종익처럼 이렇게 여의사 양성에 헌신했던 분들, 지도자로서 이렇게 큰 어떤 업적을 남긴 분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죠. 대한닥터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다음 시간에도 교수님 재밌는 의학사 들려주실 거죠? 네, 그러면 함께 인사할까요, 교수님?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